저는 88년도에 독일을 가서 윤희상 선생님, 프랑크푸르트의 정규명 박사님, 미운현의 안석교 박사님, 동백림 간첩단 사건으로 연루되어서 한국에 와가지고 뭐 사형, 무기 받았다가 국제적인 그런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다 석방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무서워서 한국을 안 오십니다. 안석교 박사님, 미운현에. 그러니까 누가 제가 독일을 가니까는 안석교 박사님 만나면은 정말 스님 보면 좋아하실 텐데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한국 가서 재판을 받고 형을 받고 다 해결한 분들은 간첩 딱지가 떨어졌는데 안석교 박사님은 한국에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한국 기관에서는 간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었습니다. 안석교 박사님이 너무 좋아할 텐데 외롭게 사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만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독일 순회 강연을 마치고 제가 면회를 가서 안 박사님 댁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만났습니다. 근데 안 박사님은 그 당시에 북쪽에서 면회에 그 수중 촬영, 심청전 수중 촬영한다고 뭐 북쪽 그 영화 만드는 팀들이 왔을 때 안 박사님이 인민들 위해서 이렇게 뭘 해야지 영화 만든다고 큰 돈 써가면서 독일까지 오는 건 안 맞다고 아마 많이 꾸지람을 주셨나 봐요. 그러면서 독일에서 북쪽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온 정말 개성 인삼주, 저는 그런 술 처음 먹어봤어요. 이거는 북쪽에 그 영화 하는 분들이 왔을 때 나한테 선물한 건데 이 양반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술을 못 하세요. 그 저녁 내 앉아서 저를 따라주는 거예요. 그 저녁 내 저는 그걸 받아먹은 건데 기분만 좋지 취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도 개운하고 좋은 술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주님을 엄청 섬겼습니다. 네. 제가 귀국할 때가 다 됐는데 이 들어가다가 틀림없이 공항에서 내가 연행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무리 비밀리에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중앙정보부가 무슨 놀고 먹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정규명 박사라고는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제독 민주화운동협의회 회장 하셨었죠. 돌아가시기 전에. 물리학 박사인데 프랑크푸르트에서 두부 공장을 차려가지고 이제 교포들한테 두부 팔아가지고 이렇게 운동자금도 만들고 했었는데 대사관에서 그 집 두부 사 먹으면 전부 간첩이다. 그래서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식당에 납품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연명을 하셨던 분인데 그 정규명 박사님이 저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백림 사건에 대한 전말을 아마 저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영희 교수님한테 다시 동백림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쭉 들어요. 그 정규명 박사님이 제가 이제 귀국한다고 교민들 모아놓고 환송 파티를 하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 안석교 박사님 만난 거를 그 자리에서 그냥 공개를 했습니다. 안석교 박사님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모시고 등산도 다니고 했는데 만나서 말씀을 듣고 얘기해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을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가 간첩이다 하면서 대한민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놈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쁜 자식들이라고 이놈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잡아 쳐넣어야 된다고 이제 냅다 호령을 하고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탔는데 공항에서 전 바로 연행돼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잡아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민족 20일 그 발행인을 그런 연유로 해서 뭐 그 사연이 굉장히 깁니다. 그게 작년 재작년 그 원세훈 때 저를 그 북한 정찰총국의 직접 지정을 받는 뭐 수계 정도로 조선일보 기사가 나갔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물론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어디 놀고 먹는 데가 아니니까 틀림없이 저건 뭔가가 있을 거야 이런 눈으로는 보는데 실제로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허당이죠. 미국에 군사교육 받으러 갔다 온 사람들, 뭐 정치 좀 한다는 사람들 좀 쉴 때는 다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자, 미국의 그 소나기 속에서 꼼짝 못하도록 돼 있는 게 사실은 대한민국이에요. 왜냐면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의 군사작전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자기 주도권을 갖고 계속 가는 겁니다. 북쪽은 자기들이 직접 주체적으로 참여했던 전쟁이었어요. 중국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러시아 영향도 안 받는 겁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회담 때까지만 해도 참 과감하게 잘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평양 광장에서 15만 평양 시민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할 때 보고는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건 정말 큰일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문정인 특보를 한번 만나서 평양 연설 누가 초안 잡았냐? 당신이 직접, 대통령이 직접 잡았다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이 워딩이 아니다, 그건 정말 아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인연은 헤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고난의 시절을 보낸 북쪽에 경의를 표한다. 존경한다는 말. 70년 동안 고난을 당한 게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미국 때문에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내려와서 어떤 사고를 칠 건가? 무슨 사고를 쳐야죠, 이제. 말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 나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미국과 긴밀한 협력 속에 대북 제재를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 이 워딩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북쪽에서도 미국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저런 이빨림 소리 한번 하는갑다 그랬는데,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엔 제재에 속하지 않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 문제를 안 풀고 있는 겁니다. 통일부 장관 얼마 전에 그만뒀던 조명근인가요? 대통령은 은근히 통일부 장관이라도 사고치기를 바랬는데 안 하고 그냥 넋을 놓고 처자빠져 있다가 결국은 그만뒀는데, 너희끼리? 제일 미국인들이 싫어하는 게 민족주의자입니다. 너희끼리 뭐래? 야, 그게 어떤데 너희들 남쪽, 한반도 남쪽이 누구네 땅인데? 우리 땅이야. 외세가 침략을 하면은 외세에 붙어가지고 개인의 입신양명을 누렸던 놈들은 병자호란 때도 있었고 임진왜란 때도 있었고 언제든지 일제 침략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공학 때도 일본 놈들이 돌아가지고 결국은 우리 민중의 펴올랐던 그 봉화풀을 짓밟고 껐던 게 외세가 아닙니다. 임진왜란 때도 일본 놈들, 외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같이 다 평양성으로 진격했던 것들도 전부 외사가 결탁했던 자기 개인의 명다를 누리려 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놈들한테 붙었던 놈들이 미국 놈들한테 붙고, 미국 놈들한테 붙었던 이놈들은 만약에 중국이 힘이 세져가지고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면 대번에 오성기 들고 뛰어나갈 놈들입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간과 쓸개를 자유왕래하다가 급하면 항문에 같아서 붙어서 살 놈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런 놈들이 한국의 30%가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나라에서 북쪽에 가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이러면서 백두산 올라가서 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사고를 쳐야죠. 개성공단 열고 금강산도 개방하고 그냥 관광하겠다고 그러고. 물론 미국의 압박이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처해져 있는 아주 괴롭고 곤란한 입장이라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미국하고 맞짱을 한번 떠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맞짱 떴는데 경제보복이 들어오고 그게 미국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일본하고 같이 합니다. 그럼 못 견뎌요. 그래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그들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아, 우리나라가 이게 무슨 미국 지배하에 있는가 하는 의식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도지사도 뽑고 지방자치가 됐지만은 자치권만 보장이 돼 있는 미국의 식민지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구 선생, 여운형 선생 같이 목숨을 건 독립운동한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찾아온 마지막 기회 같은 한반도의 평화로 갈 수 있는 움트는 싹은 그냥 미국이라는 햇빛 아래 새싹 그냥 시들어서 녹아 없어지듯이 없어질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드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 십몇칠 날 국회에서 정세현 장관하고 저하고 발제를 하고 김홍걸 몇 분들 나와서 토론하는 행사에 그때 나가서 할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할 발제 내용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실제로는 일제 때는 그래도 독립운동이라도 하고 다녔어요. 만주벌판으로도 가고 국내에서도 뭐 만세도 부르고 독립. 이건 지금은 독립운동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자주적이고 독립국가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 하에 있는 줄 모르는 겁니다. 일본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우리한테 행사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일본 놈들이 그런다잖아요. 문재인 끝날 때까지 니들하고 상대 안 해. 이러고 자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미국의 손아귀에서 꼼짝 못할 정도인가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정학적으로 이 한반도라는 데가 참 묘한 데입니다. 아무리 뭐 미제가 좋고 뭐가 좋다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토산물 쳐놓고 다른 나라에 사과, 배, 무슨 과일 같은 걸 먹어봐도 그러니까 대륙의 기운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한반도에 반도에 딱 뭉쳐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니 보세요. 무슨 축구를 못하나 야구를 못하나 뭐 활을 못 쏘나 기운이 뭉쳐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뭉쳐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곤충들이 달라오더라가지고 여기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 보고 자꾸 뭐 핵을 완전 제거하면은 너희들과 얘기를 하겠다? 그건 꼭 고슴도치 보고 너 털 다 깎으면은 내가 잘해줄게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고슴도치 다 털 깎으면 와서 발로 아플 텐데요. 누가 그 핵을 없애겠습니까? 벌이 침을 쏠 때는 죽으려고 쏘는 겁니다. 침을 쏘면 벌은 죽지 않습니까? 근데 벌 보고 침을 빼라 그러거든. 지금 미국은 벌이 왜 침을 쏩니까? 꿀을 뺏어 먹으려고 한다든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든가 위협이 와야지 침을 쏩니다. 근데 벌 침을 빼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북핵 포기 절대 안 한다고 봅니다. 일정한 어느 시기까지는 만약에 핵 폐기를 하려면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프랑스, 영국, 미국 다 폐기해야지 왜 북한 핵만 가지고 없어요? 북이 핵을 쏠 때는요, 그 쏘는 것은 결국은 너 죽고 나 죽자일 때나 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은 저는 미국이 핵을 가지고 시비하는 건 전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거기에 대한 위협도 별로 안 느낀다고. 그건 뭐냐는 겁니다. 미국이 북쪽에 요구하는 거는 돈으로 봅니다, 저는. 돈. 미국이 북쪽에 요구하는 거는 적당한 선에서의 장거리, 그러니까 미국까지 날아오는 ICBM만 아니면 잠수함에서 쏘는 HLBM만 일정한 부분 미국과의 협상하에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게 있다. 그리고 가는 방향만 가르쳐준다면은 없애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군비를 계속 강화시킵니다. 물론 100년 전 외세가 이 땅을 침략할 때와 같이 저희가 허약하진 않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를 갈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이 시베리아를 지나서 파리로 이렇게 가는 대륙 횡단 열차, 유라시아 철도. 그때 생각하면 파리로, 유럽으로는 기차 타고 갈 수 있는데 동남아시아로 기차 타고 간다는 생각은 전 못했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동남아시아 간다고 그러면 무조건 김포공항으로 가야지 돼요. 딴 데는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실패다 뭐다 하는데요. 세계 각국에 특히 일본에다 던져준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비행기로 날아다니고 배로 좀 가는 거. 물론 배로 다니면 물류 이동이나 이런 게 양은 많아지는데 최소한도 한 달 이상치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열차를 통해 가지고 쫙 간다고 쳐보십시오. 시모노세키하고 부산항에 해저철도를 뚫어가지고 일본에까지 열차가 왕래한다고 치면은 이거는 근데 그런 기술이 어렵지 않고 얼마 안 걸립니다. 그것도 시간이.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북쪽만 허락하고 북미 관계만 풀리고 남북 관계가 풀리면은 대번 아마 해저철도 뚫는 작업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북쪽이 묻혀있는 금이나 이런 철광석이 품질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국에서 하노이 회담 전에 대거 들어갔을 때 광물협회, 미국에 광물협회 임원들이 따라 들어가는 걸 제가 보면서 트럼프, 저건 돈입니다. 이 사람은 돈이 되면은 미국도 배반할 사람이거든요. 그 노벨상을 받고 본인이 북쪽에 투자가 가능해지고 이런 조건만 형성이 돼. 그것 때문에 트럼프를 전쟁은 안 일으킬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언제든지 여태까지도 우리는 압박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다. 근데 얼마 더 못 살겠냐. 그리고 식량난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예? 다들 북쪽 식량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북쪽이 일본이 만약에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좋아져서 일본이 해저철도를 놓게 되면 옛날같이 대륙을 들어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점령을 하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경제적인 방법으로 이제 대륙 진출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게 저는 유라시아 철도에 일본이 편성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제일 싫어하는 게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미국이 제일 싫어하죠. 일본이 적은 나라, 경제력이 없는 나라, 별거 아닌 나라 같으면은 대륙으로 붙든지 태평양 세력에 붙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일본 굉장한 나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세계에서 땅덩어리 제일 큰 나라 세 군데하고 싸웠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경제력이 만만치 않죠. 그런 나라가 대륙으로 붙으면은 아메리카가 큰 섬이 돼버리겠죠. 그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일본을 꼭 붙잡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지정학적이면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상황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사실은 많이 늦었어요. 지지율이 70%, 80%대 사실은 국정원, 경찰, 검찰, 감사원, 또 세무서, 국세청 총동원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한바탕 칼춤을 췄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쯤은 해방 이후에 격렬히 쌓여 있었던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칼질을, 그렇고 그냥 대통령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남북 문제 어떻게 이렇게 그냥 그대로 놔두면서 지나가냐는 거죠. 언제 또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 그럼 그런 대통령이 나왔고, 북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대단한 지도력을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회담할 때 서서 주고받는 거, 물론 텔레비로 봤습니다만은 기운이, 트럼프 덩치가 크잖아요. 기운이 밀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은 시대, 이 시대가 한반도를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큰 기운 같은 것들이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노이로 열차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만 갖고도 하노이 회담에 어떻게 됐냐 안 됐냐, 이거는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도 하노이 회담 실패했을 때 다들 뭐라고 할 때, 야, 백두산 상상봉 올라가서 태극기 꽂고 내려오는 거 아니다 이거.
한라산 올라가서 태극기 꽂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 지리산서부터 고개를 넘어 언덕을 넘어 추풍령을 넘어 속리산을 넘어 태백산 넘어서 가는 백두대간의 행로로 봐야지 되지, 어디 올라가서 딱 꽂고 이렇게 생각하면 남북관계 안 풀린다. 천천히 가진 굴곡과 구비를 넘어가면서 우리 민족이 평화, 화해와 공존의 시대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디뎌가는데 이만큼 좋은 조합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연설이 미국한테는 엄청난 경계심을 준 겁니다. 북쪽으로는 엄청난 배신감을 줬어요. 15번에 이르는 박수를 받고 정말 북한 인민들과 그 정권에 있는 지도자들이 가슴을 벌렁벌렁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함께 더불어 같이 잘 살자. 참 치사하고 더러운 게요, 북쪽에 무슨 국어로듯이 뭐를 주면서 그걸 가지고 북쪽에 무슨 인심 쓰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 이게 북쪽을 제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제재는 꽁꽁 묶어놓고 제재만 풀면요 북쪽이 먹고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얼마든지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제재는 꽁꽁 묶어놓고 쌀 좀 줄 테니까 만나서 또 얘기하자, 안 받습니다. 네. 그 자존심 하나 가지고 70년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굶어 죽네 마네 하면서 여기까지 건지고 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걸 굽히겠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 그 고난의 행군을 견디면서 시절을 살아왔는데 손자 되어가지고 그걸 풀고 그냥 구부리고 쌀 주니까 고맙다고 받아먹고 이렇게는 안 가죠. 그렇게 가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의 트러블을 한 번쯤은 일으켜야 됩니다. 물론 미국이 이 남쪽에 미국에 붙어 사는 기생충 같은 놈들만 없어도 완전히 배를 내밀고 내 배 째 그러고 우리 민족끼리 같이 살 거야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남쪽에는 방공인형과 또 외세에 붙어서 살던 그런 그 한국의 다수의 돈, 자본 또 각층에 깔려져 있는 검, 경 다 그렇습니다. 이런 세력들을 놔둔 채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한 번쯤은 힘이 있을 때 과감해야죠. 그 쌓여있는 오랜 세월의 그 적폐를 걷어내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순리적으로 아무 잡음 없이 그 문제가 풀리겠냐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사심은 없습니다. 정직한 대통령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 나온 거 보니까 얼굴이 막 퉁퉁 붓고 형편이 없더라고요. 불쌍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큰 결단을 해야지 됩니다. 윤석열 의사 24살에 홍국원에다 폭탄 던지고 자식들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뭐라고 그러신 줄 아닙니까? 내가 폭탄 던져서 외놈들 몇 명 죽인다고 조국이 독립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한다. 그러나 세계 만방에 조선 민중의, 조선 인민의 독립의 의지를 널리 알리고 싶었다. 그 폭탄 던지는 것 때문에 중국에서 중국군 100만 명이 못한 일을 조선의 청년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그 당시 임시정부를 도와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요새 하도 뭐라 하는 김원봉 의열단 정무영군 총사령관 다 자기 목숨 던지고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자기 목숨을 걸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올바른 대통령 할 수가 없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그동안에 CIA를 시켜가지고 공식적으로 국가 원수 암살한 게 6명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암살은 더 많다고 보고요. 그런 각오까지 하면서 분단된 이 한반도, 조선반도의 대통령 할 수밖에 없는 비극입니다. 이게 청산되지 않고는 언제든지 우리는 외세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농락당하고 휘둘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자. 일본 놈 일어선다. 조선아 조심해라. 대한민국은 가치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가치가 없는 나라.
고착해야 잘 살아보세요. 슬로건이 없어요. 이념적인 슬로건이 없습니다. 무슨 가치를 갖고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조선 망하고 일제 35년 그리고 해방 이후부터 우리가 가져야 될 철학적 가치에 대한 슬로건은 뭐였습니까? 반공이었어요. 남의 거를 반대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으며 남의 걸 반대하는 것으로도 국시를 삼았던 나라. 그런 나라에 무슨 가치가 있었을까요? 북쪽은 주체 사상이라고 해요. 주체 철학이 있었습니다. 주체 철학. 주체 철학은 철학적 내용으로 봐가지고는요, 대단한 철학적 내용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막스에 대한 자본론 뭐 있는 거 가지고 요새는 시비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막스 자본론 대단한 책입니다. 인간의 참 욕망과 또 삶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를 그렇게 세세하게 그렇게 정확하게 꿰뚫어가면서 인간의 본질을 풀어내쳐는 철학과 경제와 이걸 다 뭉쳐가지고 해놓은 세계적인 명저. 좀 그렇게 봅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했으면 대부분 저기서 이제 와가지고 좀 녹화작했겠지. 그것도 때를 봐가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습니다. 그러한 그 가치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철학적 가치 없이 살아왔던 대한민국이 이제 겨우 정상적인 나라로 갈 것 같은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 친북 인사로 또 뭐 북쪽에서 얼마 전에 누가 내려왔는데 북에서 뭐 제일 좋아하는 뭐 그런 스님, 남쪽 인사. 그런데 저를 소승없이 꼽더랍니다. 오늘 또 친북 발언을 엄청나게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도 가면은 저같이 이렇게 그 불교에도 밝고 사회적인 또 우리 한반도에 대한 이런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스님들은 북쪽에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저는 북쪽 가면 무조건 종정이에요. 사실은 저는 명진 스님을 봉은사 주지 스님으로 처음 알았던 게 아니라 네. 북한에 가가지고 정북 스님으로 처음 알았거든요. 2007년도에 제가 네. 당시에 이제 임종석 지금 비서실장이 그때는 의원이었고요. 임종석 실장이 단장이 돼가지고 북한 김책공대에다가 전자도서관을 네. 설치해주는 그 사업하는데 끼어가지고 갔었는데요. 양각도 호텔에 머물렀는데 저녁 때 되니까 이제 그 바깥에를 못 나가게 하니까 그거 다 불 꺼져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고요. 저녁 때 되면 그 스카이 라운지에 올라갔는데 거기 안내원 동무들이 와서 명진 스님 안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남쪽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는 아니 얘네들이 명진 스님 누군데 이렇게 자꾸 물어보냐. 이제 같이 갔던 그 북한 전공하는 교수들이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명진 스님 모르냐. 그래서 모른다고 했더니 명진 스님이 이 북쪽에 통일 사업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항상 이 사람들 도와주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특히 양각도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서 얘네들한테 양주도 먹여주고 잘해주셨기 때문에 명진 스님을 얘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 얘기가 사실이죠. 뭐 북쪽 가도 네. 그쪽에 이제 안내하는 분들이나 그분들 어려운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인간적으로 대하니까 네. 뭐 사상이나 이념을 떠나서 같은 민족이고 대화가 통하고 그러는 분들이니까 북쪽 현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도 하고 네. 지적도 하고 네. 야 이런 건 좀 잘못됐다. 그래도 네. 덤벼들지 않아요? 아유 그럼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니까 뭐 만약에 그 묘양산을 가는데 네. 아침에 갈 때도 빨간 깃발을 세워놓고 수십 명이 서 있어요. 어디에요? 집단 농장이죠. 그 도로 옆에, 길가에. 고속도로 옆에. 올 때도 보면 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하는 그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다녀오고 난 다음에 네. 그쪽에 그 당 뭐 요직에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하면서 네. 이 집단 농장이라는 건 개인의 욕망을 너무 억제하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그 내 논이고 내 밭이래 이제 거름도 주고 네. 오줌 갖다 주고 하면서 키우는데 이 열심히 안 집단은 한다. 중들도 한꺼번에 모여서 울력시키면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 네. 야, 이거 가인의 욕심을 좀 이렇게 충족시켜줘야지 일을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렇게 그거는 사상을 개조해서 교육과 학습 속에서 끝없이 인간 개조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져야지 욕망에 넘어가서는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내가 딱 짚어서는 소리가 너희들은 전 인민의 네. 부처화, 네. 전 인민의 예수화를 추구하는 것 같다. 그 쉽지 않은 일이다. 아, 네네. 아, 그렇죠. 진짜 보통 수양으로 어떻게. 그때 무슨 일 때문에 쪽을 한
너댓 번 그렇게 가가지고 네. 갈 때마다 이제 쪽 분들하고는 좀 얘기도 많이 했고. 스님은 다 가보셨겠어요? 묘양산도 가보시고 칠보산도 가보시고. 왜냐하면은 어느 분들은 가는 분야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럼 불교 쪽으로 가면 절밖에 못 가잖아요. 근데 저는 민족 20일 발행인으로 갔잖아요. 네. 그럼 언론으로도 갔죠. 어. 또 뭐 남북 역사학자 협회로도 가니까 사신도가 있는 묘, 예. 사신도도 안에 예, 저는 예. 직접 들어가 봤어요. 실제 묘 안에 있는 예, 예. 아, 예. 저희는 복원해 놓은 모저가 아니고. 모저만 봤는데. 예. 그리고 남포 관문이 있는데 해수욕장에 가서 해수욕도 하고 그래요. 해수욕도 하시고요? 네. 그 제가 한참 해수욕을 하니까 북한 인민들이 좀 문어 이러더라고요. 머리 감고 들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저기 묘양산 그러네, 주지스님 그거. 하시고도 친해지셨을 거 아니에요? 무양산 주지심도 자주 봤으니까. 거기 스님들은 머리 기르시잖아요. 아니요, 머리 기르죠. 네, 머리 네, 안 깎고. 네. 그거 안 물어보셨어요? 너 왜 머리 안 깎았냐고? 서로 입장이 곤란한 건 안 묻죠. 그분들은 결혼하고 예. 다 다 이제 됐으시구나.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구태여 뭐 그걸 물을 게 없는 거고.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저는 성불사도 좋았고 아 성불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사리원에 있죠. 아 저희는 그 가곡으로만 듣던 성불사. 그렇죠. 예. 아 그게 지금도 있어요. 그거는 거의 원형대로 보존이 돼 있습니다. 황해도 사리원의 성불사. 예. 네. 그리고 야. 구월산에 있는 월정사라고 예, 예. 이름은 오대산 월정사 말고. 월정사하고 이름은 똑같은데 네. 거기도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절이죠. 구월산도 황해도죠. 황해도죠. 네. 은율서 넘어가면 네. 이제 구월산 월정사가 있습니다. 그 남북 정상회담 네, 보면서 사실 참 가슴 뭉클했던 국민들도 많았고 예. 저는 이제 특히 좀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던 게 젊은 친구들이요. 사실은 저희 애들만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아빠 통일을 왜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거기 뭐 나라도 이상하고 합쳐지면은 뭐 우리가 더 힘들 것 같고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젊은 김정은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얘기하고 그다음에 걸어가서 이렇게 저기 하는 장면만 보고도 이 친구들이 뭔가 뭉클한 걸 느끼고 아 통일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딱 와닿는 건데 스님은 진짜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99년도인가요? 고난의 행본 네. 그 시절 끝나고 난 뒤에 북쪽 갔을 때 김일성 종합대학교에 철학 강의하는 이제 학장인데 이제 고려호텔 그 면담 장소에서 얘기를 하다가 북쪽의 핵을 포기하고 인민들이 굶고 죽는다 소리가 들리는데 아 이거는 사람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사상과 이념도 별 문제가 아니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참 인민이 행복한 나라로 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딱 그분이 얘기하는 소리가 스님은 역사 공부를 안 하셨습니까? 딱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역사 공부를 본격적으로 안 했지만은 그래도 왜 역사를 공부를 안 했겠냐 하니까는 떼국놈들이 조선 땅을 어떻게 얼만큼 침략했는지 모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저희 공화국핵이라는 거에 남조선이나 미제를 향한 것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판입니다. 저희 공화국핵이라는 거는 간단치 않습니다. 아 중국도 염두에 둔다는 얘기네요. 난 그 소리 듣고 그런데 같이 갔던 이제 도각 스님이 또 이제 빈중거리 가면서 아이 뭐 북쪽은 먹고 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남쪽 같이 휴대폰 같은 것도 제대로 못 쓰고 자유가 없는데 전자기기를 그런 시설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못 쓰고 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인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생활용품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하지만은 그러나 그 남조선에서는 뭐 인공위성이 아니다 기다 뭐 이러면서 다 개나발을 불어대는데 쇳덩어리 대기권 밖으로 날려보내는 기술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자기들은 그때 이미 너희들은 핸드폰도 쓰고 다 쓰지만 저 대기권 밖으로 우주선 못 쏴보내지 않느냐. 그 말을 듣고 저도 할 말이 없더라니까. 그런 자부심 같은 게 있어요. 저희들이 그 해방 직후에 그 시중에 그런 말이 떠돌았잖아요. 미국 놈 믿지 마라. 소련에 속지 말자. 일본 놈 일어선다. 조선아 조심하자. 그 사실은 뭐 소련 놈 속지 말라는 걸 중국이나 소련으로 보면 되고 미국
어느 강대국도 자기의 국가의 이익에 관한 문제로 그럼요. 왔다 갔다 하지 예. 무슨 혈맹 동맹 이거는 참 안 맞는 소리거든요. 우리 와버연합한테나 타당한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만나는 것도 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해서 네. 평양 어디에서 조용한 데서 만났으면은 아마 지금 이런 상황은 안 벌어졌으리라고 네. 봅니다. 네. 네. 근데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표정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목격한 거죠. 그 목소리나 네. 순간순간의 표정. 움직임이라든가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각듯하고 공손하게 네. 대했던 꼭 큰 형님한테 하듯이 하잖아요. 그 김여정이 두 번째 판문점 회담에서 그 김여정 그 동생이 맨 앞에 나와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탁 쳐다보고는 뒤로 쑥 빠져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거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구나. 그 신뢰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네. 나는 지금 오늘날 이런 그 상황까지 왔다라고 보고 이제 뭐 내일이 사실은 중요한 이제 북미회담. 북미 간의 회담인데 저는 조금은 늦을 수가 있다고 봐요. 예.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거죠. 예. 남과 북 수뇌부가 만나서 총체적인 합의는 봤지만은 네. 그 밑에는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 관계 속에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실무진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미 합동 군사훈련 때 전략자산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남쪽도 청와대 쪽에서는 아무래도 뭐 그 문제 들어올 때 신경을 안 썼겠습니까? 근데 가서 미국에다 강하게 이거 들어오면 파토 난다. 네. 북쪽이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거든요. 네. 그렇게 못 먹고 못 살지만은 우리는 외세에 무릎 꿇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켜가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다. 네. 그거 갖고 하나 자기들은 버텨왔던 거예요. 근데 남과 북 수뇌부가 만나서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화합을 했는데 들어오지도 않던 B-52가 들어오고 네. F-22가 들어오니까는 이게 뭐냐는 배신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풍계리 그 폭발하는데 남쪽 기자들 못 오게 하고. 못 오게 하고, 예. 그런데 제가 추측하기는 틀림없이 남쪽에서 국정원 차원이든지 어느 차원에서 북쪽에다가 정중하게 사과를 했을 거라고. 네. 그래서 북쪽에서 이제 풀고 그 정도 사과할 정도면 우리도 믿겠다. 예. 이러고 나서 다시 또 진행이 된 걸로 그런 그 예측이 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 절대 북이 저는 그러면 트럼프가 아무리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거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자 해도 네. 이제 남북 지도자 간에 진심이 통했기 때문에 네. 스님께서는 더디더라도 계속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는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은 뭐 미국은 북쪽을 공격하려고 그런다는 게 빈말로만 안 끝나고 실제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는 자기 욕심이 또 있잖아요. 네. 돈도 많고 또 대통령까지 해봤는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들이 항상 잠재적으로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이 북미 관계를 잘 풀고 북핵 문제를 해결해서 선거 문제도 있고 네. 또 자기 욕심껏 누군가로부터 존경받는 네. 환호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은 그 욕심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아주 중추적 역할로 봅니다. 네. 저는. 예. 그리고 북쪽도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국무위원장이 보니까는 굉장히 솔직해요. 예. 그러니까 겨우 우리 오는 길이 너무 나빠가지고 오시려고 네. 불편할 텐데 그리고 그 어저께인가 비행기 타고 갈 때도 중국 비행기 빌려 탔잖아요. 네. 근데 노동신문에 그게 크게 난 거예요. 네. 절대 옛날 같으면은 안 내죠. 자존심 때문에라도 예, 그럼요. 안할 텐데. 그래서 예. 자기 약점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놓고 예. 솔직하게 실용적 가릴 것 없이 얘기하자 이런 자세인 거예요. 네, 네. 다만 하나는 미국이 네. 어떻게 북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인가. 네. 언제든지 뒤집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전 처음부터 북이 장거리 핵미사일과 핵탄두 몇 개는 포기 안 할 거로 봤습니다. 네. 절대 안 한다. 그거는 꼭 말벌이 독침을 뽑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독침을 뽑아버리면은 시체죠, 시체.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 영업이 거.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이 핵미사일을 그 장거리 미사일 사용도 안 한다. 네. 왜냐하면 독침을 쏘는 건데 네. 쏘면 벌은 죽잖아요. 그럼 북한이 죽는 거예요. 네. 미국의 공격으로. 그래서 그건 자기 체제 보존용으로 갖고 있던 거를 네. 버리는데 그 장거리 핵미사일과 핵무기를 버리면서 체제 안전 보장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는 거예요. 네. 난 그게 지금도 저게 어떤 방법으로 체제 안전 보장을 받을 것인가. 네. 미국이 약속을 해준다 하더라도 조약도 파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내일 저녁쯤 되면 윤곽이 드러나겠죠. 근데 저는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큰 결단을 내릴 거라고 보고 있고 예. 하나는 첫 번째 뭐냐면 이만큼 세상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네. 그 조그만 반도의 반 토막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그러네요. 네. 트럼프를 싱가포르로 불러낸 겁니다. 네. 본인도 왔지만은 와서 거기서 1대1로 이제 대등한 입장에서 맞는 거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네. 야 로켓맨 그러면 야 이 미친 늙은이야 이러면서 예. 싸웠던 사람이에요. 예. 저는 사실은 뭐 날 보고 뭐 친북이니 종북이 하지만은 한쪽으로는 쪼개진 나라에서 저는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예. 남의 나라에 굴하지 않고 북쪽이 체제 유지를 해왔다는 것만 갖고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다른 평가가 있을 거라고 틀림없이 보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자본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억압하고 예. 통제하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모든 인간이 가질 기본 자유까지 다 막았지만은 예. 그러나 미국식 자본주의가 들어오면 그 체제가 무너지면은 자기들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들어가서 인민들이 더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면은 우선 우리가 미국의 압박이나 강대국의 압박으로부터 어느 정도 굳건하게 자기 체제 유지할 때까지는 인민들이 고통스럽고 불행하더라도 참고 견뎌야 된다. 이러면서 끌고 온 게 지금이거든요. 지금까지 논리는 그렇죠. 네, 네, 네. 안 그러면은 북한이 그 2001년도인가요? 김정일 그 신년사에 보면은 예. 다른 나라 같으면은 폭동이 일어나도 수백 번 일어나고 파업이 일어나도 수십 번 일어났을 터인데 네. 인민들이 잘 참고 견뎌줘서 고난의 행군을 이렇게 잘 견뎌왔습니다. 네. 저는 인민 복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대의원 대회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수령복이 많고 장군복이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동네 마을마다 가보면은 앞에 돌에다가 장군복, 수령복을 써놓은 거예요. 아, 예. 처음에 내가 지금 무슨 소린가 해서 안내운동부 저 장군복, 수령복이라는 게 뭐 양복을 한 번씩 한 거야. 그랬더니 예. 그게 아니고 어.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에 예. 우리는 인민의 복이 많다고 그랬을 때 인민들이 전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장군님의 복과 수령님의 복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예, 예. 세운 그 팻말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참 웃었죠. 그동안에 핵을 만든다고 온천 그 인민들이 예. 정말 북한식 말로 하면 떨쳐 일어나서 네. 다 해서 만들어 놓은 핵인데 그걸 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자기 정치적 운명도 거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렇죠. 예. 거기라고 뭐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다 듣는 것도 아니고 예. 군부가 있고 당이 있고 네. 보위부가 있고 다 아버지 때 선배도 있고 할아버지 때 선배도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 철저히 밑에부터 여론을 모아가지고 올라와서 끄트머리 가서 정하는 그런 예. 체제거든요. 예.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어떻게 수습하면서 정말 북쪽을 끌고 갈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료주의란 말을 제가 함부로 써가지고 거기서 싸움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아, 예. 당신들 하는 짓이 이걸 관료주의 아니냐. 네. 그런데 관료주의란 말이 북쪽에서는 너는 반동이야 소리하고 똑같답니다. 아, 그 정도로 심한 말이구만, 네. 이게. 연두교시마다 김일성 주석 때 연두교시 때마다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네. 이게 계속 나오는 아. 게 이제 그런 형식적인 틀 속에서 예, 예. 인민들한테 함부로 하고 예, 예.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하고 하는데도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는 시민단체가 출범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의 길은 오늘 오후 서울시민청에서 창립 공식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 내 이웃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기치로 내건 평화의 길은 북한 측과 학술 심포지엄, 전시, 공연 등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개성공단 금강산 백두대간 걷기 운동도 계획 중입니다. 남과 북의 젊은이들이 저렇게 활발한 꿈과 끼 함께 교류하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뒤에서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저희가 무대에 의자를 놨는데요. 귀한 손님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문정인 특보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잠깐 좀 나와주시겠어요? 박원순 서울시장님 어디 계십니까? 아유, 거기 계시는군요. 예, 명진 스님, 네, 세 분 모시고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십시오. 예, 오늘 평화의 길 이야기, 평화의 의미에 관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특보님은 평화의 의미?
글쎄 아까 우리 초등학생이 얘기하는데 욕심이 없는 게 평화라고 그래서 예, 뭐 미워하지 않은 것, 미워하지 편가르지 않는 것, 네. 뭐 껴안고 포용하는 것. 약간 이게 답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러게요. 다 나왔습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화의 의미. 우리 민정인 특보님께서 그 방송에 나오셔서 하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뭐 나의 평화, 이웃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 과연 한반도의 평화는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올 것인가? 오늘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시장님. 이하 네. 동문입니다. 이하 동문. 평화의 의미. 저는 두 분이 하시는 일 열심히 지지하고 네. 저보고 하라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예. 정말 궁금한 게 오늘 문정인 특보님 모셨으니까 우리 그 남북 관계는 지금 잘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북미 관계가 정말 남북 관계가 마중물이 되고 북미가 또 사이가 좋아지면 참 좋겠는데 아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들 해주셔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이번 주에 폼페오 장관하고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몇 가지 차이점도 있죠. 네. 미국의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에는 제재 완화가 없다는 입장이고, 우리 대통령께서 유럽 가서 말씀하셨던 게 북한이 불가역적 단계까지 비핵화가 이루어지면은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영구평화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네. 제재 완화가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은 단호한 입장이고 미국은 또 전에부터 주장했지만 신고와 사찰을 받아야 그 다음 종전선언 들어갈 수 있고 제재 완화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북한 입장은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신고할 수가 있고 사찰을 받을 수가 있는가. 네. 그러니까 종전선언도 하고 그리고 평양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뭐 뉴욕이 될지 워싱턴 될지 모르지만 폼페오 김영철 회동을 하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문각도 잡힐 거고 2차 트럼프 김정은 트럼프 정상회담에 가닥도 잡힐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청신호가 오는지 빨간 신호가 오는지 그때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좀 해보실까요? 저는 언론이나 그 민간단체에서는 남북 관계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과연 미국 영향 하에 들어가 있는 한반도가 언제까지 그 영향 안에서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온 국민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에 영원히 100년, 1000년, 만년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해야지 되는가. 저는 한국의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는가. 어저께 토요일도 보니까 성조기를 들고 서울역 앞에도 시위하는 분들을 보면서 과연 이분들의 애국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미국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그런 그 외세로부터 독립되고 자주적인 국가로 가는 것도 평화의 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은 좀 곤란하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님 곤란한 질문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럼요.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상에 이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분단이 70년이 넘어서 이 부자연스러고 불합리하고 이런 게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저는 물론 이제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우리가 상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노래에서 강은 흐르고 산은 푸르고 꽃은 피는 게 상식과 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명진 스님 말씀대로 북미 관계보다는 남북 관계가 먼저 좋아지는 게 상식이고 순리 아닙니까? 그리고 예.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북미 관계 어려운 걸 풀어주면은 네. 그것도 상식과 순리이고 그렇죠. 지난번도 8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폼페오 평양 방문하는 거 못 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북미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졌었는데 우리 대통령이 평양 딱 가니까 바로 4차 폼페오 방북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네. 남북이 가까워지는 것은 상식이고 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면 그게 네.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홍걸 위원장님도 뭐 경제 제재 때문에 그냥 뭐 단체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뭐 허락한다. 뭐 금강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빨리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 경제 제재 이게 좀 그 어느 선까지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계 발전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이게 좀 또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명진 스님께서 답이 있으실 겁니다. 스님, 네. 남북관계 전문가인 그 스님이 그럼 먼저 스님이 오늘 얘기해 가운데 주시고. 앉으신 이유가 네, 있습니다. 네, 그럼요. 저는 북의 비핵화 얘기가 나올 때부터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핵실험은 세계 강대국들이 다 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 또 파키스탄, 또 뭐 이스라엘도 비밀리에 했다고 그러고 인도도 했고. 근데 핵무기를 직접 지구상에 투하를 해가지고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까지 학살했던 거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일본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무기가 그렇게 나쁘고 위험한 거라면은 전 북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핵을 갖고 있는 모든 나라,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다 미국까지 해서 핵을 다 없애야지 되지. 왜 북핵만 없애야지 된다고 얘기하는지 그게 전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문특보님도 그렇게 스님처럼 말 확확 하셨으면 참 좋으시겠죠. 이제 저를 교수라고 부르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보라고 하기가 명칭을 부를 뻔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 정부의 정책하고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건 네. 양해해 주십시오. 네. 특보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글쎄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다루는 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 북한을 다뤘던 방법은 죄와 벌의 방법이에요. 북한이 이제 아까 명진 스님 말씀하신 대로 뭐 미사일도 시험 발사하고 그 다음에 핵실험도 했으니까 소위 국제법을 어겼고 죄를 지은 거다.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북한이 완전하게 이제 비핵화해서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으면은 소위 죄를 그 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게 그런 입장인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다 시각이 다른 게요. 북이 조금만 좀 좋은 행동을 보이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상을 해주면 북한이 더 많이 변할 것 아니냐. 오히려 그게 비핵화를 앞당기는 것 아니냐. 네. 마지막으로 평화의 길에 바라는 바람 뭐 한마디씩 짧게 좀 하시고 내려갈까요? 예. 네, 저는 하여간 평화의 길이 아주 좋은 시민운동의 발판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길이 바로 내년 정도 평양까지 다 같이 걸어가는 길이 길이 되기를.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평화의 길. 네. 어떻게? 아니, 저는 아까 제가 왜 삼두마차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국은 정부가 잘하고 물론 지방정부가 잘해야 되지만 그걸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힘은 결국 민간 단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음에 서울시와 평양시 이렇게 회의할 때 되면 제가 꼭 평화의 길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평화의 길이 걸어갈 텐데 좀 그걸 가능하게 함께 해달라고 걸어주세요. 그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함께 걸어주십시오. 네. 아, 저도 함께 그랬습니다. 예, 예. 여러분 스님 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 그 바티칸 방문하셨을 때 기필코 평화를 이루어 분단을 극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도 아니고 기필코 온 정치 생명과 자기의 삶을 다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분단 문제, 이 평화에 대한 문제를. 사실은 남북이 평화가 되고 통일로 가는 걸음을 걷는다면은 지금 현재 경제하는데 경제는 자연스럽게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 국민이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평화로 가는 길로 정말 현 정권도 밀어주고 현 정권도 그 민간단체들이 평화통일운동에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평화의 길로 가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세 분께 박수 주시고요. 아유 우리 어린이하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만드셨어요. 평화의 솥대를. 관객 여러분도
평화의 소원을 저희가 적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적으셔도 되고요. 자, 평화의 소대 저도 써요? 머리에다가요? 아니 왜 이런 걸 뒤집어 쓰라 그러시는 거예요? 피터팬이에요? 한번 씌워주세요. 예, 어떻게? 네, 이거 뭐예요? 금강산이에요? 아, 12,000봉이구나 이게. 그렇구나. 이게 금강산이라는데 저는 스머프 마을에서 오신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평화의 소대에 일단 귀한 세 분 소원을 쓰셨는데 여기에 걸어 주십시오. 소대 가운데. 예, 우리 왜 아들 딸 낳았을 때 잘 되라고 여기에 소원을 끼듯이 여기 걸어 주세요. 예, 걸어 주시고 우리 객석에서 혹시 올라오셔서 거실 분 있으세요? 올라와서 좀 걸어 주십시오. 예, 여러분 소원을 바위에 새긴 듯이 새겨서 좀 걸어 주십시오. 걸어 주시고 객석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뒤에 좀 함께 서주세요. 네, 올라오셨는데 우리 스님도 오셨군요. 예, 소원을 걸고 스님, 그럼 오셨으면 뒤로.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 이렇게 모이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평화의 솥대를 들고 소원을 빌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1절을 우리의 소원은 평화, 2절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행사를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을 힘차게 주시고 우리 객석에 있는 여러분들이 일어서셔서 다 함께 자, 우리 평화를 빌어보아요. 네, 뒤에 가사가 나올 겁니다. 함께 나오셔서 소원 넣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평화, 꿈에도 소원은 평화, 이정성 다해서 평화를 이루자. 손 올리는 거 좋습니다. 겨라 설리는 평화, 이겨래 살리는 평화, 평화여서 오라, 평화여자. 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겨내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걸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갈 거야 모두 함께 경의선 타고, 평양 지나 신의주 저 넓은 광야로. 올 거야 모두 함께 경의선 타고, 보고 싶은 내 형제 온 세상 사람들.